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고의 설명회를 맡은 송파본원 고등수학원장 원영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제 수능도 끝나서 지금 예비 고2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게 맞아요. 그쵸? 지금 현재 고3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를 진행 중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고3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자녀들, 얘네가 고2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제목은 어쨌건 예비 고2. 설명회를 이제 이 시즌이 되면 항상 하는데, 원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얼굴도 좀 보고 반응도 좀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이시죠? 고2를 응원하다. 사실은 오늘 얘기는 계속 저 흐름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께서도 저 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녀분하고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올해 1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고2를 응원해야 된다고 하냐면, 고2가 사이에 낀 애들이죠. 고1하고 고3 애들하고. 고1은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딱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애들이. 그 의욕적인 생활을 뭘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땠죠?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 안 간 날이 훨씬 더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하고 사실 트러블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학습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을 그냥 잘 관리하면 돼요. 수능은 아직 먼 미래죠. 과거, 먼 미래. 아직 생각도 안 나는. 고3은 어떻죠? 고3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에 매우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양 입장에서 보면 고3보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입장이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배우는 학습량, 그리고 3학년 때 새로 배우게 되는 학습량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수학에서의 학습량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 1년 동안 배우는 거 있죠. 수학상, 수학하. 이걸 하나로 합쳐서 2학년 1학기에 그 정도의 분량을 공부해야 된다.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2배의 시간이 필요해요.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원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단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주제만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배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2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고 나서 본인이 1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던지 간에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 본인이 이만큼 하다가 이렇게 늘린 거 하고 실제로 필요한 공부량과 시간의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시험 난이도예요. 이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원래 1학년 때도 어려웠는데 1학년 때도 쉬웠는데 이게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관찰하고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 있죠. 배워야 되는 양도 많은데 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과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작게 나오네요. 그래도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잘 보이실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 우리 애들한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이게 뭐가 있냐면 수학 1이 있죠. 수학 1. 이게 세 단원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원으로, 큰 단원으로 덩어리로 봤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이 있죠.
저 안에는 중단원, 소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게다가 이걸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처음 배우고 삼각함수도 처음 배우고 수열도 처음 배워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처음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 이런 거는 중학교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배우죠.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고등학교 때 추가적으로 배운다. 도형 고등학교 때 배우죠. 도형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은 그냥 애들이 그 전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주제, 선행한 거 말고요. 교육 과정에 따르면 1학기 때 그냥 학교들은 수학 1을 기본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수투를 시험을 봐요. 이게 2학기죠. 2학년 2학기.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고3이 보는 수능 있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 말하던 킬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던 미분과 적분. 이걸 배우게 돼요. 이것만 배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실은 이제 진로 선택 있죠. 선택 과목. 그 선택 과목에 뭐가 있냐?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가 있는데 보통의 학교들은 뭘 하냐면 기하를 해요. 기하. 기하를 선택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가 지정해버리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들마다 좀 다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걸 병행한 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수학 1하고 기하를 1학기 때 하는 거고 수학 2하고 기하를 2학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뭐 있죠? 확률과 통계가 있죠. 어떤 학교는 수학 1 확률과 통계 1학기, 수학 2 확률과 통계 2학기 이렇게 수학 1, 2는 1, 2학기로 나눠서 하고 다음에 확률과 통계 혹은 기하는 1년 동안 늘려서 이렇게 병행해요. 그럼 다시 아까 고등학교 1학년보다 학습량이 2배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수학 1을 봤을 때에도 그런데 거기에 기하 혹은 확률과 통계가 플러스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2배만 가지고 이전에 1학년 때 성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미적분은 언제 하죠? 미적분은 교과 과정상 3학년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3학년. 정말 가끔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학교가 그러니까 서초구에 좀 있는 학교 한두 개 정도? 서울에서는 보통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런 학교가 미적분을 막 2학기 때 편제시켜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드무니까 좀 논외로 할게요. 차이점은 뭐죠? 이건 일반 선택이죠. 일반 선택인데 학교가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학생이 그 학교를 가면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로 선택은 본인이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경제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학교도 있어요. 수학 과제 탐구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급 수학 여기 써있잖아요. 고급 수학 이런 거 막 선택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죠. 드물고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얘기를 2학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많은 건 이해하셨죠. 첫 번째가 분량이 매우 많다.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2학년이 되면 1학년과 다르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1학년 때는 그냥 내신 열심히 하면 돼. 2학년이 됐더니 이제 수능이 2년 남았거든요. 2년 동안 수능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과 내신이 합쳐져서 같이 준비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시고 학교별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원 기할래? 수투 기할래? 이런 학교가 있어요. 수원 학통? 학통. 그죠? 이렇게 하는 학교. 자, 이제 각자에 해당되는 상황을 좀 들으면 돼요. 기하는 원래 막 퀴즈하고 해야 되는데 기하는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중학교 때 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애들을 많이 통과시키면 되죠. 굳이 애들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A가 안 나오게 만들어서 성적대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내요. 기하는 어렵거든요, 원래. 원래 애들은 좀 어려워해요, 기하를. 그런데 이게 진로 선택으로 바뀌면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 때 기하를 선택할 건데,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요. 그럼 이런 수원하고 기하, 수투 기하를 병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냐면 8대 2 정도로 잡아요. 수원 8, 기하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투 8, 기하 2. 심지어 내신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알아요. 시험 한번 보고 나면 많이 가면 9대 1까지도 가요. 9대 1. 기하가 교과서 수준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하는 학교가 수능 기출 문제에 극강 난이도 문제를 제외한 프린트를 좀 주고 여기서 낼 거야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에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죠. 확통은 얘기가 좀 달라요. 확통은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등급을 갈라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마냥 쉽게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확통을 병행하는 학교, 수투랑 확통을 병행하는 학교 학생은 확통의 비중을 이렇게 둘 수가 없죠. 보통 어느 정도로 두냐면 6대 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죠. 그러면 당연히 수원, 확통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량이 더 많아야 돼요. 수원을 똑같은 양을 공부한다고 치면 기하를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확통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 10으로 잡았을 때 이렇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수원은 8을 하고 얘는 수원은 6을 하네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둘을 비교하면 확통을 하는 학생들의 공부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통이나 이런 수원의 비중을 6대 4나 7대 3 정도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수업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그럼 얘는 수원하고 수투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가 아니에요. 자, 이런 학교들이 보통 고3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고3 때. 여기서는 기하를 했죠. 근데 이건 있어요. 같은 학교인데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생이 있고 확통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자연계열 대학을 가려는 학생, 자연계열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보통 이 위에 속해요. 그 학교에서 학교가 달라서 이렇게 정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같은 학교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대학을 가는 학생은 저는 기하 안 할 건데요. 저는 수능도 확통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지만 기하 대신에 확통을 개설해요. 그 학생은 이 아래 패턴으로 가죠.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이 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적분을 하는 학생이 있고 확통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미적분을 하거나 확통을 하겠죠. 문제는 이거 둘 다 하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원 기하를 2학년 때 해놨는데 수투 기하를 3학년이 됐을 때 미적만 하자라는 학교가 있고 대표적으로 보인고 같은 경우에요. 그럼 걔네는 확통을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확통을 안 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제일 유리해요.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난 확통 수능 안 볼 건데 그럼 내신도 안 해도 돼. 대신에 기하로 선택해서 그걸로 이수를 했어. 나는 수원 수투에 매우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나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대학에 갈 건데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있네. 그 흐름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죠. 미적도 하고 확통도 해 라고 정해져 버린 학교. 근데 3학년 1학기 때 미적하고 확통을 다 공부하면서 나는 수능을 나중에 확통을 안 볼 건데 공부량이 매우 많아져서 학습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학교가 그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수원에 확통을 했던 학생들은 뭘 하냐면 수원 확통을 이렇게 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미적분 플러스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미적분만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했던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 확통을 할 수도 있고 너 미적해, 너는 확통해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있는 학교가 2학년 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었는지 이건 이미 1학년 때 다 정했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니까 3학년 때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계속 볼까요? 이게요. 어떻게 바뀌었죠? 공통문항, 선택 과목 문항. 여기 선택 과목은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 이 셋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이거 몇 문제? 8문제. 그럼 공통문항 이게 중요한 거죠.
22문제. 배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74 대 26으로 이제 정해져 있을 텐데, 보세요. 수원수투가 공통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다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야, 자연계열 대학, 이공계를 가려면 너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하고 와. 상위권 대학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야, 확통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문이과 시험이 나눠져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공계열 갈 학생이 학력의 통계를 지망해서 가지 못하니까. 근데 인문계열 지망한 학생이 나는 미적분 할래.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입장에서 미적분을 할까요? 기하를 할까요? 뭐가 더 유리할까요? 미적분? 기하. 이거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신 준비를 할 때, 내신 입장에서 보면, 미적분은 내신하고 수능을 비교해보면 난이도를 보세요. 미적분은 내신 난이도가 더 높아요. 미적분은. 근데 기하는 수능 난이도가 더 높아요. 무슨 소리야? 미적분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공부할 때 지금은 선택 과목이지만 이 전까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었죠. 그 많은 킬러 문제들이 다 미적분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내신을 공부할 때 이걸 다 준비했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건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하는 수능 시험 범위가 지금 이미 아니죠. 올해 진행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내신을 할 때에도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니까 공부량을 줄여서 살금살금 준비해도 내신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변별력이 있는 건 어디지? 변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적분? 아니죠. 기하? 아니고 확률 통계도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형 과목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변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극악 난이도,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진짜 어려워서 이 최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를 여기서 굳이 낼 필요가 없고 내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유 분리가 갈리죠. 그걸 방지하려고 이들의 난이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다.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 선택 과목으로 수능이 진행됐을 때에도. 그럼 뭐야? 여기죠. 수학원, 수학2. 수학원, 수학2.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 수학2는 2학기 내신. 뭐라고요? 내신.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가 중요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이 그때 보는 그 주요 과목이 결국 모두 다 수능 준비 과정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말. 나는 정시파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학생이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 지금이 기말고사 기간이죠. 2학기 기말고사. 그런데 어쨌든 1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봤더니 본인 내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로 수시를 쓴다고 해도 그 높은 눈 있죠. 눈이 여기 안 달려있고 막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 높은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원하는 대학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정시파다. 이게 왜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음표. 제 입장에서 보면. 방금 봤잖아요. 2학년 내신을 안 하고 정시 준비를 한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 지금 당장 평가받고 싶지 않아. 수능은 2년 뒤에 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부해서 수능을 잘 봐서 나는 정시로 엄청 최상위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그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의 수원,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파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주요 내신 수2,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파트. 그런데 왜 이걸 구분 지으려고 하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난 일단 지금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거야 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학년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다 진행했는데 진짜로 내신이 정말 안 돼서 나는 정시로 방향을 정해서 입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거하고 지금 정시파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정시파는 뭐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현실 도피. 학생이 정시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회의. 다 모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회의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납득시켜봐라.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돼요. 납득시켜봐라. 납득되면 안 돼요. 정시파를 지금 논할 게 아니라는 거지. 보세요. 2학년은 힘들다. 공부량이 많아. 공부해야 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난이도도 높아졌대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수학 2에 그냥 내신 문제집을 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및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및 수능까지 그냥 다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을 보면 역대 수원에 해당되는 그 문제들이 다 시험에 그대로 그냥 출제가 돼요. 학교들에서.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문제집 한 권을 풀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이 몇 년 됐죠? 저희 이번에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풀게 될 문제집 이름이 28년간 기출문제집이에요. 28년간 기출문제집. 수능이 28년 됐어요. 저번 주에 본 수능까지 해서 28년.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보냐면 6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수능을 봐요. 수학이 30문제씩인 건 아시죠? 그럼 1년에 90문제가 탄생해요. 28년이면 28년 곱하기 90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죠? 2000문제가 훨씬 2500문제가 넘잖아요. 그걸 물론 그 중에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그리고 4점짜리 문제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고3이 돼서 푸나?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그냥 막 나와도 돼요. 1학년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난이도 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학 1, 수학 2가 어려워요.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출제된 문제들 있죠.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까지 다 시험 범위라는 얘기죠. 그 중에 아무거나 그냥 내도 돼요. 그 숫자를 바꿔요. 물어보는 질문을 바꿔요. 그러니까 심지어 변형까지 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장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시파야. 그 정시파가 안 됩니다. 자, 정시파가 지금 정시파라고 외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이 문제 보세요. 이거 풀어보실래요? 이게 언제 거냐면 2018학년도 수능 30번이에요. 필라 문제죠. 일단 문제가 어렵죠. 딱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이거. 막 적분 나오고 무슨 뭐 극대 극소라는 말 나오면서 시그마 나왔는데 뭔가 막 복잡하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세요. 자, 지금 올라가는 문제 괜찮죠. 일단 좀 짧잖아요. 이게 좀 그죠? 짧아요. 식도 요거 뭐 식 하나 나와 있고 이거 구하래.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용기가 생기는. 이것도 수능 30번 문제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방금 봤던 그 두 문제가 2018학년도 수능, 그 2020학년도 수능 정답률이에요. 여기 보시면 30번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예요. 4%. 실제로는 3점 몇 % 될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려도 괜찮아요. 의대를 가고 서울대의 상위권 과를 가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오히려 없는 문제. 근데 그때는 우리가 킬러라는 말을 썼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27 플러스 3.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27 플러스의 3. 자, 23문제는 그냥 쉬워. 빨리 풀 수 있고 3문제 정도만 좀 시간 들여서 풀면 돼. 근데 그 중에 21번 그리고 29번, 30번은 좀 많이 어려워. 이걸로 갈랐던 시대. 근데 그 다음 문제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답률 40%대가 없어요. 한 문제도 없다고요. 50%대가 두 문제 있고 60에서 70 없어요. 70에서 80 한 문제. 아까 수능 몇 문제라 그랬죠?
몇 문제? 30문제. 여기 3문제랑 여기 3문제 빼면 6문제죠? 24문제 어디 있다고? 이 아래에 있다고. 정답률이 80% 이상.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서부터 쫙 푸는데 저 3문제를 제외하고 푸는데 30분, 40분이면 풀어요. 그냥 다다다다다 푸는 거죠.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여기다 쓰는데도 그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여기는 21번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다고요. 저때 1, 2, 3, 4, 5 중에 찍으면 돼요. 5개 중에 하나. 20%를 기반으로 한 정답률. 꽤 괜찮은 거죠. 이때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30번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0번? 항상 수능 30번 어려워요. 8%. 저거보단 좀 낫죠. 근데 이건 사실은 8%보다 더 나왔어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로 보면. 아까 그 좀 짧은 3줄짜리 문제 제가 보여드렸죠. 29번. 여전히 27번. 조금 더 낫네. 27번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러니까, 답을 3자리 종수까지, 999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중에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걸 보셔야 돼요. 30, 40이 한 문제, 40에서 50 한 문제, 50에서 60 두 문제, 그리고 60에서 70 두 문제, 70에서 80 네 문제. 자, 여기에 없어 둘, 없어 하나 이거랑 하나 둘 넷 이거랑 이게 시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애들이 연습을 할 때 앞에서부터 쭉 풀어요. 1번 기분 좋아, 잘 풀러, 느낌이 좋아, 잘 풀다가 4점짜리가 나오고 이럴 때 14, 15, 16, 17 넘어가요. 그럼 그중은 또 원래는 쭉 풀고 넘어가던 걸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7, 18, 19번은 원래 그래도 4점인데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두 줄, 3줄이면 풀었던 문제가 연산이 좀 더해진 거예요. 5줄, 6줄을 써야 되고 그냥 한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풀었던 그 문제가 3개, 4개 정도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건 문제를 어렵게 낸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도록,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록 문제를 살짝 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당시에 공부했던 고3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 부족. 시간이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안 건드린 거예요. 못 건드린 거죠.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데 뒤에 있는 걸 나중에 봤더니 문제가 쉬운 거예요. 억울하대요. 그럼 그때부터 전략을 어떻게 짜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럼 계산을 빠르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1 더하기를 빨리 한다? 그 연산을 빨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각각의 주제에 대응하는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을 이용한 이런 문제고 난 이게 충분히 연습되어 있어서 아예 그냥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상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2학년 내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3이 돼서 정시 팔아서 그걸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그나마 언제쯤 많이 하죠? 방학 때? 방학 때도 많이 하긴 하죠. 언제 집중도가 제일 높을까요? 내신 기간.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보통 4월 초부터 학원들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3주에서 4주 정도. 그 내신 기간이 되면 어쨌건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에 집중을 그나마 좀 하고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고 연습량을 늘리고 그때 머릿속에 있는 조각들이 좀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런 내신을 2학년 1학기 때 2번, 2학년 2학기 때 2번 그걸 거치면서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다져지는 거죠. 그렇게 다져진 것들을 3학년 때 잘 정돈한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요. 올해는 달랐을까요? 올해 2021학년도 수능? 올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앞에서 많이 쓰이도록 대신 30번은 풀 수 있게 그렇게 이미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 지금 1학년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내신을 버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아요.
왜? 수완수투라는 주요 수능 변별력을 가진 파트를 시험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매 순간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학생이 결국에 나중에 잘하는 거지. 아, 그건 내신은 내신이니까 안 할 거야. 나는 정시 준비할 거야. 라는 학생이 잘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쯤에서 제가 상위권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올해 수능 본 친구예요.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수능 보고 이미 이 친구 합격을 했어요. 두 명의 학생 걸 보여줄 건데 한 명은 수시에서 이미 그 의대에 합격하고 이제 뭐 정시를 잘 보긴 했는데 합격을 한 상태. 그리고 한 명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 성적표를 보고 그냥 잠깐 편한 마음으로, 그죠? 편한 마음으로 감상을 좀 하세요. 1학년 1학기 성적표예요. 과학중점학교 방상고 학생인데 들어올 때부터 그냥 잘했어요. 이 학생은 상위권, 원래 상위권. 중학교 때 그냥 상위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저 이번에 이제 왔을 때 그냥 잘하네. 글씨도 잘 써요. 이 학생인데.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성적표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과목들 있어요. 여기 등급을 보시면 돼요. 1, 1, 1, 1, 1, 1, 1. 이게 뭐냐면 그냥 1등급 이렇게 쓰면 돼요. 1학년 2학기. 보이시죠? 등급? 전 과목 1등급. 아름답죠? 아, 그냥 계속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하는구나. 2학년 때 이제 어떻게 일이 됐을까요? 2학년 1학기. 2등급짜리가 있네요. 예. 뭘까요? 영어. 그리고 물리원. 또는 지구과학원. 2등급이 3개 있긴 하지만 매우 훌륭한. 나머지 다 1등급. 이 친구가 저한테 이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회 때 참고 자료로 이것 좀 쓰게 보내. 그래서 이걸 언제 보냈냐면 그저께 이때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 생기부에 있던 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학년 1학기 때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슬럼프래요. 왜? 2등급이 있거든, 2등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 응? 이상한 소리 듣는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 주겠는데. 다음 2학년 2학기를 보면 다시 다 1등급 이렇게 됐죠. 이 친구를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아, 그냥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해서 꾸준히 잘했구나. 여지를 주지 않았다. 3학년 거 볼까요? 3학년 1학기. 이거 하나 2등급 있긴 한데 사회문제 탐구? 뭐 상관없죠. 나머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1등급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왔을 때부터 모든 과목을 다 잘 관리하고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나태해지지도 않고. 제가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고2를 응원하다. 그러니까 제가 응원하는 학생이 물론 이렇게 원래 잘했던 친구들도 응원을 하죠. 그 학생들도. 사실 오늘 응원하고 싶은 건 그리고 오늘 응원하고 싶어서 설명회를 하고 주요 대상이 되는 그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2 때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고2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학생들도 다시 이제 마음을 먹고 해야지. 어떤 학생은 1학년 내신을 걔네 말로 그러죠. 망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설명하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2학년 내신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시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죠. 일단 공부를 하죠. 2학년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 2학년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2학년 등급이 바로 안 나올 텐데. 이만큼 공부하던 학생이 마음을 먹고 굳은 의지를 다져서 이만큼을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를 거예요. 등급이 안 오를 거예요. 등급이. 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위권이었던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최상위권이 가만히 있어주질 않는다. 그럼 중위권이었던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위권도 가만히 있어주질 않는다. 게다가 공부하는 분량 자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매우 많다. 그리고 그 단원뿐 아니라 수능 기출 문제까지도 모두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풀어봤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많이 풀고 완전히 이해해서 즉각 반응할 정도가 돼야 내신에서 변형했을 때 풀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에서는 30분 동안 풀라고 낸 문제를 내신에서는 야 3분 동안에 풀어라고 내버리니까 이미 준비가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시험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내신에서 성적이 바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이 그래요. 이걸 극복하고 빨리 성적이 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제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생을 갈구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은 갈구는 게 아니에요. 중2병 때 중2병 지나갔잖아요. 중2병 잘 지나가셨죠? 고2병, 고2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안 오른 이유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잘 듣고 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미 다시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난이도가 어려워졌고 수능 기출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던 애, 그 위에 있던 애들도,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던 얘도 계속 열심히 한다. 그러니 그 짧은 내신 50분 만에 보는 그 시험지에서 내가 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들을 다 뛰어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겨요. 1학년 때 내가 공부하는 거 인정. 2학년 때 잘하려고 겨울방학 때도 공부를 했고 3월 4월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네. 결과가 변하지 않네. 한 등급 오르거나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떨어지기라도 했네. 그럼 학생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도 안 되는구나. 거기서 부모님 한번 던져요. 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건 맞아? 분명히 얘는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열심히,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1학년 때 등급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유지하면 다행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이 그래요. 어릴 때는 벼락치기를 하건 한 달, 2달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의 변화가 확 보여요. 그런 시험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그게 안 돼요. 이것부터 전제로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가뜩이나 자기가 했는데 성적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슬퍼하고 포기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좋죠.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제대로 안 했지? 아니야, 정말 열심히 했어. 아니야, 너 제대로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는 그냥 모든 걸 놔버려요. 그때부터 자, 엄마, 아빠 하고 학생 사이 거리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한 명의 학생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한 명 거. 이 학생 이제 보인고 학생이에요. 보인고 학생. 이 학생, 이거 언제 보낸 거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12월 3일, 목요일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본 날. 수능 보고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수능 끝나고 집에 가서 채점을 하기 전에, 수학시험지를 채점을 하기 전에 너무 떨린대요. 카톡을 이제 와서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채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 채점을 못 하겠대요. 부모님은 이제 집에 밖에 계시고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채점을 해.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통화하고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똑같이 얘기했죠. 님 설명했대. 뭘 좀 쓰고 싶은데 내놔 성적표 해서 그 친구가 보낸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꽤 잘했던, 보세요. 국어. 1학년 1학기예요. 1학년 1학기.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수학 3등급? 수학 3등급?
저희 반이었는데. 3등급, 그럴 수 있죠. 사회 3등급, 역사 2등급, 과학 4등급. 자, 보통 1학년 1학기 때 이런 성적표를 받잖아요.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수능을 잘 봐야겠다. 나는 정시파. 왜? 이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 친구랑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하잖아요. 뭐 수학권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담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3 때 이 친구가 저랑 새벽에 카톡으로 상담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새벽에 카톡에 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상담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뭐 얘기했지, 이런저런 얘기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상담을 계기로 도끼를 품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제가 뭐 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계기가 이 학생한테는 이제 내적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죠. 2학기 성적을 이제 보시면 1학년 2학기예요. 이건 1학기 한문 성적, 1학년 1학기 한문 성적. 2학기 국어는 2등급, 영어 2등급. 아까는 별 변함이 없죠. 수학 1등급. 일단 뭐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죠. 사회 3등급, 역사 4등급. 근데 과학이 3등급, 2등급, 2등급. 이게 한문이네요. 3등급, 2등급. 조금 나아졌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학 얘기를 이 친구랑 많이 했었으니까,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그리고 굉장히 둘이서 기뻐했던 2학년이 됐죠. 자, 이때부터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쉬는 시간, 학원에 오면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럼 쉬는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같은 학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이제 편의점도 가고, 간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핸드폰 게임도 하기도 하고, 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엎드려 잡니다. 그 시간에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2학년 1학기, 국어 3등급.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국어가 자기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래요. 국어 어려워 하더라고요.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은 1등급, 과제 탐구 2등급,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5등급, 물리 1등급, 그리고 과학이 2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2학기 볼까요? 2학년 2학기,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기하, 이거 2등급, 수학 1등급, 그다음에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학년 1학기 걸 머릿속에 두고 보시면 돼요. 3학년 1학기 성적 볼까요? 2등급에다가 1등급. 2등급, 뭐 과학이 3등급 나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1등급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 학생은 그냥 원래 잘했어요. 계속 잘해요. 끝까지 잘해요. 그리고 결과를 얻어낸 친구.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거나 어설픈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2학년 때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고, 이 친구는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성적을 보면, 물론 이제 수학은 그때를 제외하고 이제 쭉 올라가서 성적이 잘 나왔지만 다른 전체적인 과목들의 성적이 조금씩 나아져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이제 고대하고 서울대 수시를 넣었어요. 넣은 결과로 지금은 1차 합격한 상태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까 수능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해서 보낸 거예요. 국어는 이 친구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지만 1등급은 나올 것 같고, 수학은 일단 다 맞았어요. 수학 다 맞았죠. 잘했죠. 영어? 하나 틀렸네요. 뭐 한국사 다 통과하니까 1등급 상관없고, 물리2를 선택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보통 물리2는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일반고나 저사고라고 하더라도 물리2를 못하게 해요. 그냥 물리2를 다 맞지 않으면 등급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리2에 되게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진짜로 봐서 다 맞았어요. 화학 45점, 1등급이겠죠? 이 친구는 정시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게 이해를 잘 못하거나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시파다! 내신 그랬는데 정시파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정시파예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정시를 생각보다 더 잘 봐서 정시로 뭔가를 쓰기 위해서 이미 수시를 합격한 데에 최종 면접이나 자소서를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말한 거지, 그 전에 나는 정시파예요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1학년 1학기 이후로 매 순간에 내신을 치열하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성적이 나오고 빨리, 어떤 과목은 성적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오고,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누적돼서 본인의 역량이 매우 커진,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이걸 내신이 좀 그러니까 나는 정시를 준비해야지 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상위권은 알아서 잘할 거라니까요. 최상위권은 알아서 잘해요. 그럼 상위권은 거기서 좀 더 도약하거나 그 성적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학습량을 늘려야 되고,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중위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위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이제 카카오톡 있죠? 거기에 이제 지인들 프로필 사진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설명회 때 이 얘기를 해야겠다. 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는다. 여기 보세요. 이게 안 핀 거 있죠? 이거 핀 것도 있죠. 노먼 프랜시스. 그렇잖아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죠. 부모님들 중에서도 게임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나 좋아하셔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뭐 재밌으니까. 그런데 게임은 뭘 하잖아요. 실력이 느는 게 빨라요.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내가 뭔가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바로 줘요. 내가 오늘 이걸 하면 무슨 레벨을 올려준다든가 상품을 준다든가, 그럼 내가 하는 만큼 즉각적인 보상이 바로바로 돌아오죠. 내 캐릭터가 세진다든가 등등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게임에 점점 더 빠지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은 그걸 기대하고 접근하면 매우 힘들어져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둘 다. 특히나 학생. 지금 한두 달 열심히 내가 바짝 공부했어. 원래 이만큼 공부하다가 이걸 늘려서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사실은 날강도 같기도 해요. 그 전에 이미 이만큼을 하고 있던 학생들을 지금 내가 요만큼 하다가 이렇게 늘렸으니 걔네를 다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럼 저만큼을 할 수 없으니까 난 포기해야 되네요? 그 말이 아니죠. 지금의 노력을 내일의 보상으로 바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2학년 때 그걸 참고 등급이 유지되고 등급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그걸 참고 공부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회가 생기냐? 고3 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성적이 튀는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때는 안 튀고, 말했죠. 2학년 때 왜 안 튄다고요? 이미 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양이 매우 많다고요. 그 속도가 워낙에 빨라요. 수학 1, 수학 2 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 해야 되고, 기하백태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이해하기도 전에 시험을 보고, 다 연습하기도 전에, 그 많은 기출 문제를 연습하기도 전에 시험을 보니 내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상태다. 이미 구조적 분량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제가 이런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하는 거 맞아? 의심하고 윽박 지르고 애를 갈구면 애는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어져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성과를 빨리 바라는 것.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얘기는 계속 저는 강조하면서 그냥 반복해요. 이게 머릿속에 그냥 박혔으면 좋겠어요. 학습 시간 확보. 똑같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미 분량이 2배, 2.5배만큼 늘어나 있고 난이도까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2배 훨씬 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분량, 그 시간, 그 노력, 그 정도의 밀도
이걸 가지고 2학년 생활을 준비한다면 이미 힘든다. 이미 힘들어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학원을 2개를 보낼까? 그냥 영화 2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 비싼 영화. 영화를 본다고 주인공이 돼서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수학학원을 2개, 3개 보낸다고 해서 애가 그냥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듣는 수업 이외에 숙제를 하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답 정리 노트 만들죠? 오답 정리. 저희 학원은 이제 파란 펜이라고 해서 틀린 것들 한 번 쓰는, 그 한 번 쓰는 걸로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행위죠, 행위. 행위. 내가 그냥 했다. 난 했어. 난 했으니까 성적이 올라야 돼. 애들 논리는 그래요. 나는 공부를 했네? 숙제도 했네? 오답 노트까지 했어. 즉, 복습을 했네? 그래, 마치 권선징악 체계에서 보면 난 착각했으니까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한 번은 그냥 끄적이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 머릿속에 써야지, 머릿속에. 머릿속에 한 번 쓴다고 해결되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를 5번에서 6번 정도는 봅니다. 이 수능 기출 문제 2월 말까지 풀한 얘기를 다음 페이지 제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선택 과목 준비, 기하랑 혹통은 소환수투 기반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살짝의 선행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내신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제 내신 시험 범위가 수능하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와도 돼요. 한 시험지 한 문제가 아니라 2, 3, 4 막 나와도 돼요. 실제 그 시험지는 고3 학생이 10분, 15분 걸려서 푸는 그 한 문제를 2, 3, 4 막 내도 된다고. 학교에서 부교재를 쓰기도 하고요. 프린트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자료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 심지어 고3들이 사용하는 수능 특강.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걸 푸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거랑 별개로, 학원에서 뭘 할 때 이거랑 별개로 문제집을 사세요. 다 사는 게 아니라 시중감이 있어요. 애들이 알 거예요. 제가 뭐 그 책들을 광고해 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6월, 9월 그리고 수능을 모아놓은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죠. 그걸 사서 푸는데 학생이 지금 현재 성적대에 따라 달라요. 수학 1이랑 수학 2를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중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거 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게다가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숙제 분량 이외에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하죠. 물론 4점짜리 어려운 건 못 풀어요, 지금 당장. 3점짜리랑 4점짜리 중에 초중 난이도 문제까지는 도전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걸 내신 기간에 갑자기 풀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학원 교재에도 겹쳐요. 그럼 이런 기출 문제집 말고 시중에 보통 많이 쓰는 문제집 있죠. 센, 일품, 블랙라벨, 정석 이런 데에도 이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푸는 게 또 나와요. 괜찮아요. 그냥 푸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기출 문제집을 풀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의 성적이 하위권이다. 그럼 기출 문제 푸는 건 사실 무리예요. 해야 된다면서요. 시험 이거 계속 나오는데. 맞죠. 지금 하위권이라면서요. 지금 하위권인데 방학 동안에 개념을 다 배우면서 새로 다 배우면서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다 연습하면서 수능 기출문제까지 완전 정복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는 변신하리라! 힘들 거란 얘기죠. 되면 좋죠. 그게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이렇게. 근데 마음처럼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성적이 이렇게 오르면 좋은데 성적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걸 버틸 수 있냐? 내가 하루에 3시간을 더 공부를 하건 5시간을 더 공부를 하건 미친 듯이 정말 집중해서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에 변화가 없는 이 기간, 2학년.
그걸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정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겨울방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그 겨울방학이 되면 수학 1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배우죠. 이게 이제 망각곡선인데 유명한 곡선이죠. 배움과 동시에 망각은 시작된다. 시작! 이럴 수 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망각은 시작된다. 뭘 듣긴 들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배우고 1시간이 지나면 그만큼만 남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게 절반이 안 돼요. 학생들이 뭘 배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있는 게 당연해요. 이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왜 배웠는데 몰라? 이게 아니라 배웠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하루가 지나면 33% 정도가 남아요. 2일이 지나잖아요. 27.8? 일주일, 6일 정도가 지나 25%. 한 달이 지나면 2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공부를 하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파란 펜, 즉 오답 정리 한번 했는데요. 한번 했죠. 그게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배우고 한번 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기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틀려서 배웠는데 안다고 했던 그 문제 별표 쳐놓고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그래서 여러 번 푸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풀고 2주 뒤에는 그때 틀린 것들만 다시 한번 풀고 4주 뒤에는 그 중에 별표가 2개 이상 3개인 것들만 풀고 내신 기간이 되면 그것들만 싹 다 모아서 다시 풀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매번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거 풀고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틀리고 별표 치고 별표 치고 한번 고쳤네. 두 번째 문제집을 풀어요. 여전히 알고 있는 건 맞고 잘 모르는 건 또 틀려. 고쳤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다?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잘 풀도록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이건 이제 추천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3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겨울방학 시즌 이렇게 돼요. 수원을 애들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수원을 배워요. 수원을 막 배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죠. 복습을 막 해요. 오답수도 하고. 근데 이제 수투를 배워요. 수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수투가. 그러면 수투가 여기를 채우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원을 밀어내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애들 뇌예요. 뇌. 머리. 그러니까 수투를 집어넣으면 근데 잠깐 뭐가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일로 들어가요. 수원이 빠져나가고. 수투가 다 들어갔을 때 수원 하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수원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수원을 하는 동안에 수투가 또 나가요. 핑퐁이죠. 핑퐁.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공부를 했는데 그 효과를 즉 선행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회 때마다 추천을 드려요. 저번에 이제 1학년 설명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루 3문제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수원을 하고 수투를 공부할 때 수투를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즌에 뭘 해야 되냐? 수원을 하루 3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3문제. 주의사항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동안 3문제씩 하면 21문제니까 그럼 나는 21문제를 일요일에 몰아서 풀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문제. 난이도는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이도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어려운 걸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걸 하는 건 뭐냐면 그 단원의 기본적인 유형과 핵심 내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수원을 공부할 때 그게 즉각적으로 나와서 꺼내 쓸 수 있을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풀까요? 문제집을 추천해 주세요. 아니요. 본인이 풀었던 문제집. 거기서 틀린 것들만 해도 좋고 심지어 그게 아니어도 돼요. 틀린 거 말고 맞은 것들을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있잖아요. 뭐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다. 스텝 2 풀어야지. 이 말이 아니야. 대표 유형 혹은 스텝 1 정도에 있는 문제를 그냥 3문제씩 푸는 거예요.
주의사항 하루에 3문제, 일주일에 21문제 말고.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90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3문제를 공부 시간에 잡으면 안 돼요. 공부 시간에 잡지 말고 어디에 넣어야 되냐? 짜투리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아니 밥 먹고 나서 한 문제, 학원 쉬는 시간 한 문제. 그러니까 원래 버렸던 시간 있죠. 그런 짜투리 시간에 이걸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럼 수투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겨울방학이 끝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하랑 확통 얘기는 잠깐 뺄게요. 그거는 사이드로 다 병행, 반별로 그냥 선행을 하는 거니까. 수투를 언제 시험 본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보죠. 그럼 기본적으로 9월이에요, 9월. 그럼 여름방학 때, 짧은 여름방학, 보통 8월달, 7월 중순부터 다시 공부를 해요. 그럼 2월 말에 끝나고 7월까지 4, 5개월이 지나야 돼요. 다시 2월 말, 7월. 이 사이는 그럼 뭐에 집중하냐면 수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수원 기하나 수원 확통이나, 맞죠? 수원 기하, 내신, 수원 확통,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얘를 다시 수원을 하는 사이에 이걸 다시 수투를 밖으로 빼는 거지. 이 사이에 모든 거 다 잊어요. 그리고 7월이 돼서 수투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노력을 싹 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걸 방지하고자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 이걸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공부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쓰는 거라고. 점심시간 한 문제, 어떤 쉬는 시간 한 문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 시작할 때 그때 한 문제, 그냥 한 문제. 하루에 3문제, 얼마 안 걸려요. 진짜 그 짜투리 시간에 풀면 됩니다. 게다가 심지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난이도에 내가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이 3문제. 이때 뭘 하는 거다 그러면 이때 수투 3문제씩을 푼다. 그 3문제를. 물론 내신이 매우 임박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내신이 매우 임박했을 때는 안 하는데 3월은 내신이 매우 임박한 건 아니죠. 4월이 임박한 거지. 5월 내신이 임박한 게 아니죠. 6월달이 내신 대비를 하기 임박한 거지. 그럴 때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기간에 저렇게 3문제를 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줘요. 수업 시간에도 하고 설명할 때도 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 저걸 하면 진짜 효과가 있겠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큼, 이걸 2, 3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큼, 일주일 이상 이만큼, 한 달 이상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는 건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빼먹지 않고 마치 밥 먹고 물 마시듯이 탁. 다시 생각해보면 하루에 3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쉬운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다 알지만 다 하지는 못하는 일.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거 한번 시도해본 학생들. 효과를 보고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끝까지 못해본 학생들이 많죠. 추천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부모님들은 도대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고2를 응원하자. 응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내지 마시고. 왜 공부 안 했어? 공부한 게 맞아? 이거밖에 못해? 더 해야지. 공부를 어떻게 했길,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2는 힘들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고2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고3 안 불쌍하게 생각해요. 고3은 애들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기는 해도 공부를 그냥 할 걸 알아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쭉 가면 돼요. 근데 고2는 특히나 최상위권을 제외한 상위권, 중위권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고난의 시간이에요. 1년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게 따라잡히겠다가 안 보이는 시기.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게 2월 달에 3월 달, 5월 되면 끝날 거야. 그러면 다 감수할 수 있죠. 끝나는 게 보이니까. 어디까지 하면 된대.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고2가 그래요.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적은 안 나와? 이게 된 게 맞긴 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고3이 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수많은 압박, 고뇌, 자괴감 이런 게 드는 학생들. 분량도 많고 이미 범위가 너무 많고 기출문제 너무 많고 그래서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학습 흐름이 그냥 깨져 와그장창 깨져버릴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기. 어떤 학생은 2학년 때 성적이 오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3학년 초에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은 3학년 중반, 어떤 학생은 3학년 말.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게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미 학원에서 애들은 많이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요. 학원에 가면 레벨이 나눠져 있고 주간 테스트를 보면 반평균이 얼마인데 너는 몇 점이고 자 이거는 왜 틀렸냐 복습해와 너 숙제 왜 조금 했어 등등등. 그렇게 막 힘들게 집에 딱 갔더니 엄마가 너는 주간 테스트 문자가 왔는데 성적이 왜 이러냐 공부는 하고 있는 거냐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저랑 부모님이랑 협업으로 해가지고 애를 막 압박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은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들은 계속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거죠. 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진 않는다. 근데 피긴 펴야 돼요. 그쵸? 이게 맞는데 어쨌든 꽃이 피긴 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그 힘든 걸 잘 버텨서 그 어느 순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보는 게 아니라 기말도 2학기도 3학년도 결국 최종적으로 정시까지 보면 수능도 잘 보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서리가 내리건 한방눈이 내리건 늦게 겨울에 피는 꽃일지라도 언젠가는 피게 될 우리 아이들의 꽃을 응원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생각 원영우였습니다.